불과 3주 만에 180도 달라진 학교 풍경과 또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 용의자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은 왜 집에 들여놓혀 있다고 하는 건가요? 아이들이 놀라는 게 재밌어서 범행했습니까? 실제로 6개월 이고 있었습니까? 왜 3번이나 범행 반복했습니까?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할 말 없습니까? 아이가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은 기각돼 남성은 풀려나는데요. 이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달 28일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아이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 후 귀엽다, 데려다 줄게라며 탑승을 유인했다는 남성들. 단 5분 만에 무려 3번의 유괴 시도가 이루어졌는데요. 서울에서 시작된 유괴 미수는 전국으로 퍼져 제주도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9일 오후 한 초등학생에게 길을 묻는 듯 창문을 내려 말을 걸었다는 30대 남성. 충격적이게도 남성은 아이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아르바이트를 권유했다는데요. 아이가 번호판을 보려고 하자 황급히 도망갔다는 남성. 경찰에게 체포된 후 황당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지금 피의자는 단순히 생리 현상을 하는데 옆에서 좀 방을 봐달라는 정말 황당하죠.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저게 뭐예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대구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60대 남성이 초등생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팔을 잡아 끌며 유괴를 시도했답니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유괴의 공포. 부모들은 혹시나 이 같은 일이 우리 아이에게 벌어질까 싶어 걱정을 놓을 수가 없다는데요. 학교만 가도 저는 무서워요. 항상 입에 달고 살죠. 조심해라. 어디 가도 사고 당하는 게 다반사니까. 데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 진짜 걱정이긴 하네요. 주머니 넣고 다니고 싶어요. 학교에 가고 돌아오는 그야말로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진 상황. 아이와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지만 아이 혼자 내버려 둘 수도 없답니다. 네. 최근 아동약취 유인 미수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학생들에게 호신용 호루라기를 직접 나눠주며 교육을 하기도 했는데요. 영상 따라가면 안 돼. 등하굣길에는 병력을 투입해 불신 검문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유괴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도 배포했습니다. 게다가 초등학교 1, 2학년에게만 지급되던 초등 안심배를 내년부터 전 학년에 보급할 예정이라는데요. 사람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초등학교 앞에서는 경찰관의 방문이 잦아졌답니다. 수시로 학교 앞을 찾는다는데 모두 아이들의 안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순찰을 도는 건데 이 시간 이제 학교 시간 때는 학교 주변을 더 순찰을 도는 거고. 순찰 횟수를 늘리고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했다는 경찰. 강화된 치안 속 이젠 학부모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 차원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막 경찰도 나오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꾸준히 계속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얼마 가지 못하고 식을까 봐 걱정이 앞선다는 학부모들인데요. 안심벨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이건 어떤 용도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울리니까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소리로. 생각보다 크진 않지 않나요? 제품이 견고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잘 부서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뭐 실수로 눌리면 많이 방해가 되기도 하니까 오히려 그거는 뭐 그게 도움이 된다거나 안심이 되진 않고 잇따른 범죄 소식에 일상생활이 변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매일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은 때때마다 와서 봐야 하는 것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부모하고 같이 갔는데도 낚아채갖고 간다고 뉴스 나오니까 더 불안하죠. 하면서도 뒤에 따라오나 앞서가라 막 이러고 지금 자꾸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여러 가지 안전 정책에도 불안하기는 매한가지랍니다. 학교 측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 안전지킴이를 채용해 등하교 시 범죄를 예방 중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봅니다. 아이들 학교하고 이렇게 가면은 저는 녀석이 평소에 가던 대로 가는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죠. 학교 안전지킴이 덕에 비교적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답니다. 다른 학교 3명 있는 데가 많거든요. 오히려 3명은 주셨으면 좋겠는데 와서 이렇게 답사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가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사실 보안관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지킴이 인원 2명이 수백 명의 전교생을 관리하는 건 어렵답니다. 학교마다 보안관 수도 달랐는데요. 자, 왜 이런 인원 편차가 생긴 걸까? 담당 부처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채용을 학교에서 하고 우리가 내려보낸 준 돈으로 이제 그쪽에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학교 사정에 따라서 학교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지원하지만 학교 측의 재량이라고 하는데요. 등하교를 도와주는 이색 아르바이트까지 등장한 상황. 자, 게다가 이 불안감이 점점 커지면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걸까요? 때 아닌 열풍이 불고 있다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주로 같은데요. 많이 나가는 게 호신용품. 네. 예. 자,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아까 그 벨보다 훨씬 더 그렇죠. 주목을 끄네요. 네, 바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호신용품이었습니다. 최근 납치 미수 이런 사건들이 잇따르다 보니까 아동용 호신용품들 문의가 많이 참 아이들이 이런 걸 들고 다녀야 네, 된다니. 그러니까요. 거래액이 127%까지 증가했다는데 그 위력은 30대 얼마나 될까요? 이거 누르는 거예요. 얘는 예. 생각보다 소리가 크더라고요. 예. 야, 누르고 놀랄 정도로 엄청 크네요, 소리가. 스프레이 종류 많이 나가죠. 스프레이는 지금 뭐 어떤 게 담겨 있는가요? 이 스프레이 안에? 캡사이신이라고 네. 네. 이 스프레이는 휴대하게 편할 뿐만 아니라 캡사이신, 후추 등이 들어있어 강력한 또 예. 공격성을 띠어서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끼리 장난치다가 이용할까 봐. 그렇죠. 연령대가 거의 다 40대 이상이었어요. 수요층들이. 근데 아동들 겨냥한 그런 판매까지 돼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 계속되는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납치 미수 사건이 불안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좀 이렇게 발생했던 아동 유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부모나 보호자에게 금전을 갈취할 목적이라던가 과거 유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게 주 목적이었지만 최근 일어난 유괴 미수 사건의 경우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때를 잊을 수 없다는 주민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손잡고 가려고 그러니까는 이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난리를 치니까 입을 막은 거야,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의 입을 막고 납치를 시도했던 한 남성. 자, 그런데 정체가 충격적이었답니다. 아니, 근데 이쁘니까 그랬겠지요. 초등학생 이쁘니까 고등학생 소리 못 지르게 목 졸랐겠지. 고등학생이 네, 초등학생을. 범인의 정체는 성인이 아닌 고등학생이었다는데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범행 인정하십니까? 피해자한테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휴대폰에서 미성년자 음란물이 발견됐고 결국 범행을 인정했는데요. 현재는 구속이 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인근 주민들은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데요. 지금 엘리베이터도 애들이 혼자 못하죠. 심리 상담도 받아야 되고 어찌겠어요. 그 부모 엘리베이터도 입장에서 혼자 못하게 할 얘가 정도면 진짜. 학교를 다니겠냐고 지금. 자, 게다가 최근에 발생하는 아동 유괴 미수 사건의 경우 특이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범행 동기인데요. 이 최근에 이제 들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아동 유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주로는 성적인 목적 혹은 또 나아가서는 단순 재미나 장난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전문가는 재미, 장난으로 벌인 짓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일종의 꼼수라는 거죠. 당연하죠. 모든 범죄자들은 처벌이라든지 범위를 축소를 하죠. 더 큰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검거가 됐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해 전국 약취 유인 범죄는 총 316건으로 4년 전보다 2배가량 증가했는데요. 그중 미성년자 대상 범죄가 58.5%였습니다. 자, 그런데 미성년자 유괴 미수의 형량이 실제 유괴 범죄에 비해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는 전문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미수범 같은 경우는 5년 정도의 양형이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범죄 전력이 없을 때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수의 경우 유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5년 정도의 양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전문가는 유괴 미수 사건들을 막기 위해선 미수도 범죄라는 각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요. 비록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형을 선고를 해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의 범죄에 대한 그런 마음을 꺾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잇따르고 있는 아동 유괴 미수 사건, 강력한 처벌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왜 짧은 기간에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까요? 네, 범죄 전문가들은 이 범죄에도 일종의 트렌드, 유행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언론이라든지 온라인 등에서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가 되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 인물들이 어떤 욕구를 자극받아서 비슷한 유행의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실제로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폭탄을 설치했다라는 협박성 글이 올랐는데 맞아요. 한동안 비슷한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있었던 협박글이라든지 허위 테러 예고글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글만 올려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고 강경 대응의 입장을 밝히자 네. 어찌 보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이번 사건 역시 미수에 그치더라도 이 행동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맞아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